안녕하세요, 중수돈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65%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도 0.65% 상승 마감하였어요. 동일하게 상승을 했고요. 8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월요일날은 항상 투심이 약하죠. 그러면서 아침장에 좀 장중에 이 신저가를 조금 갱신했어요. 어제 저가를 또 갱신을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중국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끌고 왔다라는 거고, 오늘 재밌었던 거는 중국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1.97% 상승 마감하였고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강했어요. 아침부터 강했고 금요일 날은 우리와 동일한 하락률을 유지했다. 1.5% 이상에 대한 하락률을 유지를 했는데 그에 비해서 상해 종합지수는 1% 미만으로 금요일날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냥 우리 시장 특히나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빠졌다. 일본도 빠졌으니까 아시아 증시가 같이 빠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의 상승 자체가 약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상해에 비해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나라에 비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가 상승률은 더 낮았다, 하락률은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냥 수급 자체가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만 보시면 되고요. 이 수급이 강하게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났을 때 주가가 위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주봉은 일단 1020포인트, 많이 밀리면 1007포인트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리 위에서만 유지하는 그림을 좀 보여주면 되고요. 어찌됐든 1040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빠르게 보여줘야 돼요. 1040포인트 이 자리를 넘겨야만이 다시 한번 추세가 반전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1040포인트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가는 한 번 더 하방 압력을 받을 거다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40에서 1045인데 이런 그림으로 그냥 그려놓으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 넘기면 1045포인트를 또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고, 월봉의 그림은 아직은 나쁘지 않아요. 코스피 월봉도 현재 나쁘지 않은 그림이죠. 이제는 3200포인트가 또 한번 지지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기존부터 3200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이 자리를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지수가 올라오니까 대북주들이 빠져야 되는 것도 당연한 부분인 거고요. 대부분 대북주들은 지수가 좋을 때 갔던 종목들은 거의 드물어요. 지수가 좋지 않을 때 이 반대 방향으로 정치 테마주, 대북주 그런 쪽으로 엮인다라는 거죠. 그런 흐름이었고요. 최근에 일신석재, 그 다음에 아난티, 신원, 인디에프까지 같이 다 많이 움직였는데 그 중에 일신석재, 신원 그런 애들이 좀 상승폭 혹은 먼저 움직였던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자,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 일신석재가 기존 이 대북 관련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이 흐름 이후로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조정을 받다가 하락 매집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현재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 1차적인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를 한 번 더 누르고, 그리고 2차적인 파동이 나오고 현재 다시 누르는 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실제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에 대한 이 수급은 사실상 요 자리에서 한번 나간 자리예요. 3,200원대에서. 그러면서 파동이 하나, 둘, 셋, 이제 하락 AB, C파가 형성 중에 있다라는 거고, 그죠? 이 형성 중에 C파가 있다라는 거고, 이 나간 수급이 지금 현재 뭐다? 현재 이 시장 흐름에서 아직은 돌아오지 않은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주가가 한 번 더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래나 저래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거래량을 터뜨렸던 이 자리 위에서 요렇게 잡아놓고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줄 거냐, 그게 아니고 지금의 자리에서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는 그림을 만드는, 여기에서 요 자리까지 열어줄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즉 쉽게 표현을 하면요, 겹치는 구간도 분명히 나오겠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요 안에서 움직이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냐, 그게 아니라면 요 밑에서 움직이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냐예요. 즉 이 연락책이 오랜만에 다시 연결이 됐다고 해서 이제 뭐 북미회담이든 혹은 남북회담을 기대하는 흐름으로, 기대감으로 최근에 대북주가 움직였지만 또 이 김정은이는 뒤에 빠져있고 김여정이가 또 입을 술술 털죠. 연결만 했을 뿐이지 뭐 그걸로 뭐 회담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너무 큰 기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미 훈련이 남아 있잖아요. 최근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보겠다, 니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라는,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재풀이는 항상 뭐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대부분 이 기존의 대북주의 그림을 보면요, 추운 겨울에는 항상 뭐다, 안 좋은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게 대북주,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인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무더운 여름에 살포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가을 명절 있죠. 명절쯤 그런 선선한 흐름을 보일 때 대부분 뭐다, 주가를 한 번 더 올리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죠? 뭐 5월달 이후고 여기다 7월달에 한번, 그리고 9월달에 한번. 대부분 이제 명절이 있는데, 뭐 코로나가 있긴 있지만 뭐 명절에 대해서 명절 정도 가면 슬금슬금 다시 한번 기대감을 모을 수 있는 자리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 기준인 거고요. 어찌됐든 그 판단의 이 기준을 만드는 자리가 2,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흐름이다. 결국에는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좀 더 빠르게 강한 상승을 보여줄 거라는 거고, 밑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다, 당분간 9월달 혹은 10월달까지는 특별한 이슈에 대한 메이킹이 없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그냥 대북주를 보셔야 돼요. 그냥 봉이 하나만 나와 있는 상태라면 한 번은 더 튀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올 텐데, 일단 고점을 한번 넘겼던 자리인 거고, 그 고점을 다시 한번 이탈하는 흐름을 이제는 만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버틸 거냐, 이 밑에서 버틸 거냐의 관점으로만 들고 계신 분들은 관찰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아난티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주겠죠. 그죠? 최근에 단기 고점 위까지 한번 상승을 했다라는 자리인 거고, 그럼 이 자리가 기존에 물량을 만들었던 자리가 바닥은 9,850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거기에서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 자리죠. 11,000원 위에서 움직일 거냐, 11,000원 밑에서 9,800원까지 열어두고 움직일 거냐, 뭐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봐도 9,800원 가격이네요. 그죠? 밑으로는 9,800원 정도, 위로는 뭐 12,500원까지 열려 있지만 이 중간값 11,000원 위에서 버틸 거냐, 밑에서 움직일 거냐, 얘 기준으로만 보시면 된다. 그죠? 그럼 대장의 흐름을 먼저 좀 체크하시면 좋겠다 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신원이라는 종목도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뭐 남북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신원이 인디에프보다 좀 더 강하다라는 거고, 북미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 인디에프가 신원 혹은 일신석재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이 대북주는 현재 바닥을 만들고 어느 정도 횡보의 흐름을 이어간 뒤에 이제는 긍정적으로 조금이라도 지켜볼 수 있는 자리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나 물리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도 무방하다. 대신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적극적인 매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 기준으로 얘는 볼 수 있겠죠. 신원은 위에서 버틸 거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오네. 얘는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 줄 거냐, 조금 더 넉넉 잡을게요.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 줄 거냐, 아니면 밑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 줄 거냐의 관점이에요. 위에서 버틸 거냐, 밑에서 버틸 거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종목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죠? 어차피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는 자리라 2,000원 정도까지는 얘도 단기적으로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버틸 거냐 밑에서 버틸 거냐예요. 웬만하면 2,000원 위에서 버텨주면 버텨줄수록 뭐다? 앞으로의 향후 흐름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보셔라. 이제 얘도 정배열로 슬금슬금 돌려가는 자리다. 그러면 이 장기평선이 정배열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를 한 번 더 크게 올려서 횡보하든, 아니면 한 차례 누르고 박스적인 횡보를 만들어 주면서 밑에 있는 이평을 만들어 놓고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다? 하나의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최근에 좀 버티는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오늘 좀 주가가 좀 많이 눌렸어요. 오늘 좀 주가가 눌렸고, 최근에 주가를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라와서 눌렀던 저점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림인 거고요. 이 자리에 좀 이탈했죠. 그러면 기존에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71,5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요.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 됐든 이 종목은 고점을 한번 갱신할 수 있는 흐름을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일단 수소 관련된 이 그룹 중에 효성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뭐 효성중공업이 있고 또 효성 뭐가 있나요? 효성 첨단 소재 뭐 요런 애들이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뒤따라가는 게 효성 중공업인 거고요. 그죠? 얘도 주가를 한번 뽑아냈고 이제 박스의 자리를 들어왔어요. 그럼 얘가 좀 쉴 때 다른 여타 효성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오면 앞으로 이 효성가 그룹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 종목이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 종목도 역시 횡보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려고 모양을 잡고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걔가 상승할 때 얘가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은 아니죠. 실제적으로. 그쵸? 뭐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 요 안에서
이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죠? 이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을 때 효성 첨단 소재가 한바탕 움직이는 흐름을 나타냈으니까 이제는 효성중공업이 이 횡보하는 자리를 어느 정도 지나치고 위로 쳐올리는 슈팅이 나오는 자리가 좀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거든요. 있는 종목이다. 뭐 어찌됐든 큰 흐름으로 봤을 수도 있지만 많이 밀릴 수도 있지만 주봉상의 관점으로는 71,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71,500원 많이 밀리더라도 이 구름대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오면서 효성 첨단 소재가 횡보하고 효성 중공업이 한번 쏘아 올릴 수 있는 이제 수소차도 올해 이 상반기에 너무 쉬었으니까 하반기에는 한번 뭐라 그럴까요?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효성 중공업의 이 2평을 보더라도 뭐 아니면 도의 자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2평이 장기 이평선을 밑으로 깔고 이격을 많이 벌린 뒤에 나머지 이평선들이 모아놨어요. 왜? 얘는 옆으로 횡보했으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뭐 캔들을 밑으로 내려서 여기에 대한 이격을 줄일 거냐, 위에 있는 이평을 역배열로 만들고 줄일 거냐.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자리에서 캔들을 강하게 상승시키면서 요만큼에 대한 이격을 나머지 이평들도 벌려놓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대시세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저는 판단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둘 중 뭐 당연히 주식은 둘 중 하나겠죠. 위로 강하게 가냐 밑으로 강하게 누르냐. 그죠? 지금의 자리에서는 횡보하기보다는 위 아니면 밑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다. 이제는 시세 분출을 하든 시세 하락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간만에 오늘 디지털 조선이 좀 움직였죠. 근데 뭐 시가를 갭을 띄워놓고 움직인 자리라 뭐 특별한 흐름은 아니다. 뭐 기존의 영상에서 여기가 중심봉이고 요 자리 기준으로 밑에까지 빠질 수 있지만 웬만하면 이 중간값에서 한번 반등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박스권을 오늘 넘겼다가 결국은 다시 이 박스권으로 들어왔다.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이 3,750원을 유지하는지 체크해야 되는 거고, 위로 4,050원 위로 넘어가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넘어선다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자리가 또 남는다라는 거죠. 4,450원, 4,500원 요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또 나타나는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 밑에서 움직일 거냐 아니면 이 위에서 움직일 거냐의 관점이에요. 또 위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뭐한다? 여기에 대한 갭 자리를 빠르게 메꿀 수 있다는 거고, 밑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뭐다? 이 갭 자리는 당분간 보기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중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요 갭 자리 위로 가지도 못 해보고 맞고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윤석열 인맥주로 움직인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을 하고 눌릴 때 제대로 된 시세를 분출하지 못하고 눌리면 뭐다?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월봉은 일단 구름대 안에 갇혔으니까 밑에서 좀 움직일 확률도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니까 위에서 움직일 거냐 밑에서 움직일 거냐 꼭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원전선도 최근에 뭐 윤석열 씨가 입당을 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다가 결국에는 뭐 입당을 하기로 했죠. 하기로 한 뒤로 오늘 다시 주가가 눌렸어요. 근데 근데 왜 얘는 눌렸냐? 디지털 조선은 가는데 뭐 그냥 위치의 차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강하게 안 들어오니까 이 구름대 안으로 기어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구름대 위에서 움직이는 자리를 좀 그런 기대에 맞춰서 움직인다면 훨씬 좋은 수급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엔 똑같죠? 다 종목이 비슷해요. 요 위에서 박스 칠 거냐? 그게 아니고, 요 밑에서 횡보할 거냐? 그런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밑에서 움직일 확률이 아직까지 높다라는 거겠죠. 위보다. 그럼 여기서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그어놓고 그런 자리에서만 버티는 그림이 나오면 어찌됐든 요 긴 시간 안에 한 번 정도는 위로 한번 칠 거다. 쳤을 때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을 그냥 쳐맞을 확률이 높아요. 맞고 밀린다면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다? 강한 분출을 한 번 정도는 나타낼 수 있다. 윗꼬리를 한번 달 수는 있지만 대신 그런 윗꼬리를 달면서 한 번 정도 분출을 할 때는 뭐다?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세 분출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나면. 이해되시죠? 지금 보더라도 이격이 어느 정도 알맞게 벌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걸 유지하기보다는 유지를 하는 척 하면서 결국에는 주저앉히는 경우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어찌됐든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웬만하면 2,70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흐름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일단 한번 깨고 내려앉았거든요. 그럼 2,400원대, 2,300원, 2,300원까지, 부근까지는 연료는 있지만, 만약 이런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결국엔 또 2,700원 위로 못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2,700원이, 여기네요. 2,700원 정도 때 2,800원 되기 전 요 자리네. 요 자리. 여기를 일단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봉을 기준으로 보시고, 웬만하면 어차피 오늘이야 밀렸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다시 한번 눌렸다가 여기 2,350원 요 자리를 유지하는 그림이 좀 나타난다면 어찌됐든 다시 한번 2,7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 2,700원을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모센스라는 종목이고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눌리다가 결국 한번 올라왔어요. 올라왔지만 기존의 고점은 넘기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거래가 빵 하고 터졌던 자리가 요 자리잖아요. 여기에 기존 자리 잡은 자리가 여기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수급을 한번 올렸다가 누르고 양봉의 중간값을 한번 잡아먹고, 그리고 올렸다가 고점을 못 넘기고 나서 다시 한번 누를 때 양봉의 중간값을 한번 잡아먹고,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리면서 지금이 양봉의 중간값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 자리다. 대신 그 기술적인 반등이 18,000원? 16,000, 17,000원? 잠시만요. 그 기술적인 반등이 17,500원을 넘기는지 체크를 해라. 이 자리를 넘긴다면 그 자리가 저점이 돼서 결국엔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요. 고점을 확인하러 18,000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17,300원 정도를 넘기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다? 결국에 주가는 한번 15,000원대를 찍으러 내려올 확률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차트의 그림이다.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다?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좀 보여주다가 차후에 위냐 아래냐 방향을 잡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어쨌든 신규 종목이고 뭐 특별하게 악재가 터진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타난다. 대신 그 기술적 반등이 말씀드렸던 그 자리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느냐 못 나타나느냐를 꼭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리딩과 공부방 관심 있으신 분들도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드릴게요.